반갑습니다. 수시박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청받은 자기소개서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김기훈님의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 지망하는 그러한 자기소개서를 들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의 1학년 1학기 성적은 4.15이지만 저의 성년 성적은 1.6입니다. 맨 처음에 자신의 올라간 성적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잘하긴 했는데 두 가지식으로 쓰려는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배우고 느낀 점이 아니라 성과가 먼저 나왔다는 것이 좀 아깝긴 합니다. 가능하면 배우고 느낀 점을 좀 두 가지식으로 써주는 게 어떨까? 배우고 느낀 점을 첫 문장에 써주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요약을 해드리면은 김기훈님은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자기소개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을 일기를 쓰면서 내가 낭비한 시간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집중을 너무 못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30분 집중하고 30분 휴식하다가 이제 점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서 차근차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하였다 라고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1번 문항은 나쁘게 쓴 편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 좀 개선점을 알려드리자면, 일기 자체를 쓰기 싫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요, 소재에 가깝습니다. 내가 나만의 공부법 혹은 학습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일기를 써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다. 이걸 사례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물론 다른 일반적인 자기소개서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쓰셨는데,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 자기소개서를 고친다면 낭비한 시간을 줄인 사례가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 내가 보니까 하루에 컴퓨터를 8시간을 하더라.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그냥 컴퓨터를 8시간을 1시간씩 한 2시간 정도 줄여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무엇인지, 혹은 일기를 통해서 낭비하고 시간을 찾았을 때 이걸 어떻게 줄였는지를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하루하루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다음날에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례가 있진 않잖아요. 그냥 말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같아서 뭔가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신의 느낌을 얘기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쓸 수 있는 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표현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지만 딱히 쉬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부담 없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부담 없이 집중력을 이어가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쓰셨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건드릴 건 없고요. 국어를 공부하면서 독해내기, 수학을 공부하면서 사고력과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배우 느낀 점이 내가 성장한 것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성장의 즐거움 혹은 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을 느꼈다 라는 건데, 시간관리 얘기하고 집중력 얘기하고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세 개가 각각 따로따로 노는 느낌입니다. 이거 두 개는 잘 연결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높은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앞에 부분에 이 부분을 여기 뒤에 옮겨서 이런 공부 방법을 사용하니까 4.51호에서 1.6이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성적에 오르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느꼈고, 그래서 이러한 느낀 점을, 그러니까 이러한 배우 느낀 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두 개가 공부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성적 나오고 성적에 관해서 공부 방법 나오고 갑자기 성장 얘기가 나오니까 살짝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너무 과도하진 않아요. 이거 사실 안 고치셔도 되는데 그냥 제 제안입니다. 다만 살짝 뜬금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성적 얘기? 학습법에서? 차라리 학습법에서 이 학습법을 통해서 성적을 올렸고, 성적을 올리면서 느낀 점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은 사실 그렇게 지적할 부분이 많진 않아요.
네, 1번은 잘 쓰셨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은 조금 많습니다. 지적할 부분이요.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김기훈님이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랑 좀 많이 고민을 하셨나봐요. 그리고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같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 중인데요. 큰 오해입니다.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랑 많이 달라요.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랑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축구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에는 정말 많은 규칙이 있죠. 뭐 옐로 카드도 있고 레드 카드도 있고 오프사이드도 있고 페널티킥도 있고 프리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규칙들이 실제로 플레이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경제학이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옐로 카드라는 규칙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반칙을 별로 안 하게 되고, 혹은 그리고 페널티킥이 있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심이 좀 온순한 성격이면 사람들이 거칠게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고, 주심이 카드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으면 플레이어들이 온순하게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규칙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예를 들어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이 있어서 공격수들은 과도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규칙들의 영향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럼 경영학은 뭐냐면요. 그러면은 현재 축구에서는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이 있고 뭐 옐로 카드가 있고 레드 카드가 있고, 그런데 그럼 그러한 규칙들 안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제일 잘 플레이할 수 있는가? 제가 축구를 잘 모르지만 뭐 포메이션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공격수는 몇 명을 배치하고 미드필더는 몇 명을 배치하고 수비수는 몇 명을 배치하고 골키퍼는 뭐 어떤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게임을 이길 수 있다, 승률이 제일 높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영학이에요. 경제학은요, 우리가 뭐 개인, 기업, 가게, 기업, 그리고 국가였나? 정부, 이렇게 세 개의 경제 주체들이 뭐 금리를 올리면 내리면 어떻게 활동을 할까? 혹은 이자율이 그죠? 그 채권, 혹은 채권의 이자가 높아지면 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국제 정세, 무역, 뭐 외교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에요.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회사 혹은 개인은 어떻게 해야 가장 이윤 추구를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다룬 것이 바로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요, 경영학 원론에는 경제학 개념이 거의 안 나와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거의 안 나와요. 이건 경제학 용어가 좀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경제학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 자기소개서에서 경제를 너무 강조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가 뛰어나다는 건 좋아요. 경제가 뛰어나다는 건 좋은데, 그럼 왜 경제학과를 안 쓰고 경영학과를 썼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학을 알면 경영학에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경제학을 알면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보세요. 뭐 교수 입장에서 내가 경제학과 교수예요. 그러면 경제학과 자기소개서, 경제학과를 거의 지망하는 학생하고 경제학과 경영학을 섞어서 쓴 학생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까요? 전공 적합성 면에서요. 당연히 경제학을 뽑습니다. 왜냐면 경영학과 학생은 그럼 얘는 경영학과를 써야지 왜 여길 썼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경제학과 경영학이 섞여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죠? 죄송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김기훈님은 경제 경영 동아리에서 빼빼로데이에서 빼빼로를 판매하는 활동을 쭉 적고, 그러면서 경영 동아리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자, 일단은 소재 자체는 나름대로 신선한 것 같아요.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판매하면서 경제 수업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게 문제야. 경제 수업에서 이걸 배우잖아요. 이건 경영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경제학과에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살짝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건 경영학이에요. 기업이 어떻게 이윤 극대화를 하는가.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경제학과 경영학을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고 저도 경영학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만 뭐 아무튼 그래서 빼빼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예상 수요를 바탕으로 빼빼로를 판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빼빼로를 주문할 때 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유통 과정의 단순화를 통해 이걸 유통 과정을 어떻게 단순화했을까요? 어떻게 단순화했는지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는 이 유통 과정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나의 경영학적 능력 혹은 경제학적 능력을 딱 드러낼 수 있는 건데 유통 과정이 단순화라고 하면은 그냥 이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다 뭐 라고 평가를 받지 이걸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격 뭐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이윤을 남겼는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경영 활동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기업 혹은 사업을 한번 해보자거나 사업을 한번 해본 거잖아요. 작지만. 그런데 이걸 경제 활동에 연결시키면서 삶이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경영 활동을 했는데 연결하는 건 경제예요. 뭐죠 이건? 너무 애매해요. 너무 애매해요. 너무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같은 생각인데 근데 사실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줘요. 경제랑 경영은 많이 다르다. 김기훈님이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경제랑 경영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고 첫 번째에서 경영 동아리에서 많은 활동하면 저에게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배우고 느낀 점인가요?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쁨.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정말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비를 내는 것도 그렇고 급식비를 내는 것도 그렇고 물론 아마 부모님이 대신해 주셨겠죠. 그런데 내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돈을 내는 것은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통해서 경제활동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나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돈을 벌어본 기쁨이라고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고등학생이 돈을 버는 경우는 많지 않죠. 뭐 용돈 받는 거는 돈을 번다고 할 수 없죠. 자신의 노동 통해서 혹은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돈을 벌어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도 우리의 삶이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요. 동전 모으기를 통해서요. 빼빼로 판매는 오케이. 근데 우리 삶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굳이 이 활동을 통해서 굳이 이 활동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받은 인상인데요. 어차피 제가 면접관이라면 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 학생이 진짜로 이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느꼈을까? 혹은 그냥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해서 글자 스치려고 쓴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후자예요. 저는 글자 스치려고 이걸 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제로 이걸 느꼈을 수 있고 즐거움을 느꼈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쓰레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면접관한테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 배우고 느낀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짜로 이걸 느끼셨나요? 진짜로 저는 만약에 이 활동을 진짜로 했으면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재 자체는 저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빼빼로를 판매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동아리에서 설문조사 했는데 빼빼로가 비싸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주면 돈은 자동으로 벌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것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것을 고등학생이 알기에는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다른 걸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화된 경영학을 학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심화된 경제학 경영학 학습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아마 여기서 좀 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맞게 만들려면 자신의 진로를 밝혀주면 돼요. 심화된 경제학 경영학을 학습함으로써 나는 훌륭한 기업가가 될 거고, 기업가가 되면서 성공한 기업가가 된 뒤 사회적 판원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라고 진로를 밝혀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심화된 경제학 경영학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냥 김기훈님이, 제가 사실은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이제 오랜만에 보거든요,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왜 회장 역할을 잘 못하냐? 야, 그리고 이 리더십 뭐 이런 경제 경영 동아리는 다 지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너는 왜 회장 역할을 못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학급 회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고, 그 친구들은 목소리가 큰 친구들이 교탁 앞까지 나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고집을 부리면 다른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와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다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결 방안이 종이 투표를 실행하는 거예요. 종이 투표를 실행해서 이게 해결이 됐다고요. 종이 투표를 통해서 불만이 해결이 되었다. 종이 투표를 통해서. 저는 거수 투표에서 종이 투표, 그러니까 익명 투표를 하니까 해결이 되었다.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도 뭔가 해결책이 개연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만화를 볼 때 주인공한테 어떠한 갈등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뭐 갑자기 예를 들어 주인공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정말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로또를 맞아서 빚이 해결됐다 라고 하면 너무 현실성이 없고 개연성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아니면은 뭐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라고 하면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데, 로또 1등이라고 하면은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로또 1등급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은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한 거고, 이렇게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데 종이 투표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종이 투표를 실제로 해결했다면은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해결을 했다면은 그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면접관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종이 투표만으로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은 좀 믿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례를 억지로 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배우 느낀 점이, 2년간 학급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체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이 언급을 했네요. 저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김기훈님은 지금 좋은 리더십은 중요하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좋은 리더십이 무엇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좋은 리더십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십의 그림,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큰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어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리더란 말이 정말 애매해요. 리더가 누굽니까? 이끄는 사람이요? 그럼 팀장, 상사, 보스 이런 사람들은 다 리더입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은 좀 훨씬 더 구체적인 겁니다. 좋은 리더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좋은 리더십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배우고 느낀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우 느낀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글자 수를 다 나타내 주셨잖아요. 글자수를 줄이세요. 표현 부분은 제가 건드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저는 미사 여구가 좀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쓸데없는 표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지적을 해드릴게요.
쓸데없는 표현들이 좀 많아서 간결하게 쓰면 글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넣을 수 있고 2번 문항에서는 이 부분 리더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 이걸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란 무엇이다. 뭐 예를 들어 경청하는 리더, 아니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리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엇인지 확실하게 언급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접관은 그것을 매우 궁금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고치라고 말씀드렸죠. 네. 3번 문항을 이야기할게요. 3번 문항은 잘 쓰셨어요. 잘 쓰셨어요. 구체적으로 쓰셨어요. 일단 와우, 구체적으로 쓰셨어요. 만 89세 황할머니께서는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할머니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은 황할머니에게 사소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고 황할머니에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떤 할머니인지 그리고 나이까지 연세까지 말하시면서 잘 쓰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는 태도의 중요성. 뭔가 이 부분에서는 좀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진심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이 봉사활동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 굳이 하나 꼽자면 자신의 이야기가 황할머니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써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표현 부분은 제가 건드리지 않아요. 표현 부분은 좀 간결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농구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대화를 통해서 격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멘탈이 되게 중요하죠. 대회를 나가서도 팀워크에다, 자, 위에서는 잠깐만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더라. 잠시만요. 10초만요. 하지만 잠깐만요. 뭔가 이 부분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무언가 불만이 있을 때, 팀워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대화를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팀워크를 다지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훈님 팀워크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화를 터놓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배우 느낀 점이 아니죠. 원래 알고 있던 거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가요? 이 부분은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려면 이런 사례를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 내가 골을 더 많이 넣으려고,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나 혼자 연습을 하고 나의 역량에만 집중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팀원들 간의 호흡을, 혹은 팀원들 간의 연습이 더 중요하다. 팀워크도 개인 역량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뭐 이런 식의 사례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 혼자 연습보다 팀원 간의 연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뭐 이런 사례가요. 이 배우 느낀 점은 뭔가 이거와는 연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언가 서운한 점이 있으면은 그걸 묵혀두는 것보다 실제로 대화를 터놓고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더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 갈등을 깔끔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배우 느낀 점이 좀 살짝 어긋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배우 느낀 점. 자, 오늘은 제가 경제학과에 쓰시는 김기훈님의 자기소개서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한 것은 배우고 느낀 점을 연결해라, 그리고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는 많이 다르다. 특히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를 같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제 경영 동아리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경제 경영 동아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차라리 전 경제 동아리 혹은 경영 동아리 하나만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 거면. 근데 이미 어차피 3학년이니까 지나간 거고. 근데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를 학교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하지만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수시박스 자기소개서 컨설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